안녕하세요. 드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스페이스X IPO 서류인 S1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크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주 탐사를 통해서 인류의 어떤 문명을 확장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을 통해 이제 여러 행성에 이제 생명을 퍼뜨린다. 의식의 빛을 별까지 확장한다. 뭐 이제 거의 SF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앨런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히치하이커를 위한 은하수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2002년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을 했고요. 보통 뭐 회사 소개라면 이렇게 시작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미국 세크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스페이스X의 서류의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2026년 5월에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 심사 서류를 냈고요. 여기에 사실 우리가 베일에 가려졌던 스페이스X의 구체적인 재무 정보라든가 비즈니스 계획,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상황과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고요. 스페이스X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켓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만은 아닙니다. 사업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주 쪽에 잘하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본업이고요. 스페이스X는 2023년 이후에 전 세계 이제 지구 적외도에 올라간 무게의 80% 이상을 혼자 책임을 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드래곤 이제 화물과 이제 유인 우주선으로서 ISS에 사람과 물자를 제공하는 이동시키는 그 로켓 같은 경우에도 소유주 로켓을 지금 미국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인 비행 같은 경우에는 30회 이상,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도 3, 40회 이상 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콘 9 로켓의 경우에 임무 성공률이 99%가 넘고요. 누적 발사 횟수만 해도 600회가 넘습니다. 엄청난 로켓이고요. 이제 재발사를 가정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이제 20에서 40톤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로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를 회수해서 다시 쓴다는 그 재사용 로켓 1단이죠. 그거에 대한 발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현실로 만든 게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발사 비용을 이제 과거 우주 개발을 나사와 이제 보잉 같은 기업에서 했을 때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뭐 1kg당 2,700불 정도의 수준으로 낮췄고, 스타쉽의 경우에는 이거를 향후에 2,300불까지 낮추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1, 2단 모두를 이제 재사용 반복 발사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스타링크, 커넥티비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궤도에 지금 9,600개 이상의 위성이 돌고 있고, 향후에 이걸 뭐 4만 개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 가지고 있죠. 그리고 캐시카우로서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걸로만 15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둬냈고요. 그리고 이제 주된 가입자들은 군과 정부, 그리고 민간에서 특히 이제 해상이나 그런 화물선, 선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위성으로 직접 휴대폰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30개국 가까이 이제 넓혔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과의 협력을 통해서,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폰과 스타링크 위성을 직접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파일럿을 준비를 하고 있고, 2, 3년 내에 좀 가시적인 파일럿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AI입니다.
사실 스페이스X의 S1 파일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AI고요. 26년 초에 스페이스X가 2월에 이제 2월 초였죠. 앨런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 그로그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이제 하는 회사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IPO를. 그리고 이제 챗봇 그록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챗GPT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현재 4강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오픈AI의 챗GPT, 그리고 안스로픽의 클라우드,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다음이 이제 XAI 그록이고요. 그리고 소셜 플랫폼인 X, 트위터까지 이제 한 지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콜로서스 1의 경우에는 멤피스에다가 이제 건설을 122일 만에, 4달 만에 가동을 시작을 했고, 엔비디아 칩 20만 장이 들어가 있고, 향후 50만 장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며, 지금 반 챗GPT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 커서나, 클라우드 이제 앤스로픽과의 협력을 통해서 콜로서스 1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도록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콜로서스 2의 경우에는 무려 90일 만에 3달 만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비디아 GPU 30만 장이 들어가 있고 이걸 향후에 100만 장까지 늘릴 예정이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FSD라든가 혹은 옵티머스 구동을 위한 자율 주행이랄까요? 자율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객체를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월드 모델 구현을 위한 데이터 학습, 그리고 XAI를 통한 그록 모델 학습,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에서 준비하고 있는 AI 모델링 관련한 시뮬레이션들 혹은 우주 로켓 개발 및 발사를 위한 시뮬레이션 활동들을 여기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 AIDC라고 그러죠. 이거는 2년 이상 걸립니다. 건설에. 뭐 메타도 그렇고요. 다른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죠. 이런 양반들도 그렇게 시간이 빨리 한다고 해도 걸리는데, 일론은 뭐 잘 아는 것처럼 하드코어 모드에 뭐 통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역량을 집중하는 장점이 있고요. 무려 이제 3-4달 만에 이 모든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에서 AI를 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X의 진짜 큰 그림, 일론의 특기죠. 비저너리로서의 이제 인류의 기술 혁신을 위한 비전 제시의 강점이 있는데, 그의 스토리타임을 보면은 이제 AI가 이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미국의 전력 생산은 지난 15년간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는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내놓은 답은 우주로 가자입니다. 태양계 에너지의 99.8%가 태양에 있고요. 지구도 포함해서. 햇빛이 끊기지 않는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띄워서 AI를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지구 저궤도에 이제 스타링크 V3 위성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런 체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소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 능력, 위성 양산, 데이터 센터 운영 다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제 로직이고요. 굉장히 앰비셔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아무도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 당연히 있고요. S1 파일에서도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이 모든 미래의 그림이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의 성공에 달려 있는데 스타쉽이 늦어지면 위성도 우주 AI도 다 이제 지연됩니다. 그래서 발사 실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주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돈 문제입니다. 이 AIDC를 우주에 지구 저궤도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자가 아직 크고요. 이거는 이제 캐펙스, 자본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AI를 스페이스X와 이제 합병한 이유도 이러한 자본 지출에 대한 것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캐시카우를 통해서 이를 막아보려는 그런 시도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규제입니다. 로켓을 하려면은 이제 정부 허가가 필요하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FAA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링크를 지금 팔콘 9을 통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뭐 이제 허가가 잘 나고 있는데, 스타쉽의 경우에는 연간 발사를 위한 그런 횟수가 아직은 좀 공격적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FCC 통해서 이제 위성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면허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규제 환경이 바뀐다면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거버넌스인데, 일론 한 사람이 CEO이자 CTO이자 이사회 의장이고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사회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혼자 만들었고 지분 제일 많고 회사 거버넌스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스페이스X는 우주와 인터넷 그리고 AI라는 세 개의 거대한 시장을 스페이스X라는 한 회사가 수직으로 묶어버린 전례 없는 진짜 대단한 형태의 거대 기업이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2 트릴리언까지도 얘기가 나오다가 요새 이제 1.8 트릴리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 시장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시장 규모만 해도 28조 달러입니다.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5경 정도가 되고요. 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AI 관련된 시장을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앰비셔스한 그 비전을 이제 실현을 시키게 되면은 인류가 이제 멀티플래너리 스피시스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돼서 스타쉽이 잘 안 된다든가 뭐 규제 환경이 안 좋아진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비용만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베팅할 거냐라는 게 이제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한테 던지는 하나의 어떤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라이투였습니다.